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직장인들의 생명수와도 같은 커피값이 3개월 만에 또 올랐다라고 합니다. 엔겔 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가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데 이럴 때 보험료 안 낼 수도 없잖아요.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내는 게 좋을 텐데 그럴 때 꼭 필요한 보험 정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종윤 전문가님께서 꼭 필요한 정보로만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종윤 전문가님께서는요, 실손 의료보험 전환은 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계 평화를 지킬 인생 설계 원픽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실손 의료비 보험 바꿔야 할까? 참 고민 많이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실손 의료비 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실손 의료비가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거쳐왔죠. 지금 마지막에 판매되는 실손은 4세대 실손이라고 불리는데 이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게 내가 청구를 많이 하면은 할증이 많이 되고 내가 청구를 적게 하면은 또 많이 할인이 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한테 또는 또 보험사 이 양쪽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실비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비가 왜 바뀌었을까? 예전의 실손은 어땠을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바꿔야 할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증거 한번 펼쳐보시고 내가 언제 가입한 실손인지 몇 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실손 의료비 변천사, 제가 앞서서 서두에 이 실비가 자꾸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최초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실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보험회사마다 실손의 이 보장 금액이라든가 만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2009년도 10월까지 이 실손 의료비를 두고 보험사들끼리 많이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 상품을 자꾸 좋게 내놓아야 되잖아요. 2009년 10월에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 입원 한도를 1억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통원 한도를 50만 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 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이신 분들도 있고요. 뭐 상해 입통원 의료비는 또 더 작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2009년 10월에 실손 의료비가 전 보험사가 표준화로 바뀌었거든요. 자, 이 전에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실비가 바뀐다고 하면서 이 100% 실손 지금 없어지니까 빨리 가입해야 돼. 이거 바뀌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입하신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뭐 3년 갱신, 5년 갱신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좀 더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80세 만기도 있으실 거고요. 대부분 이때 위주로 바로 직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뭐 5년 갱신, 3년 갱신, 100세 만기로들 많이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자, 100% 보상되는 실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입원을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0%,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병원비 들어간 게 다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통원을 했을 때는 5,000원 또는 10,000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보통은 대부분 5,000원 본인 부담으로 대부분 가입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09년 10월에서 이제 만기 말씀을 드렸고요. 한도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했을 때 좀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으면은 상해 입통원 의료비는 1,000만 원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고 최대 상해 입원, 질병 입원을 1억까지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보통 보시면은 입원 5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에다가 통원 30만 원 한도가 가장 많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09년 10월부터 전 보험사가 실손 의료비가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통원 한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 보험사가 표준화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를 2세대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100% 실손은 1세대 실손이고요. 2세대로 바뀌면서 전부 표준화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년 갱신 10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이때부터 1세대 실손은 입원을 했을 때 본인 부담금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표준화로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10%가 생겼습니다. 통원을 했을 때 본인 부담금 약값 다 빼가지고 5천 원 이상이면 청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감기로 병원에 진료받고 뭐 약 타고 하면은 10,000원 미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5천 원 이상이 되니까 일부분 청구할 수 있었던 건데 표준화로 바뀌면서 감기나 자잘한 걸로 가면은 뭐 의원급을 갔을 때는 청구할 게 거의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통원을 했을 때 의원급은 10,000원 본인 부담, 그리고 병원급은 15,000원,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2만 원이 본인 부담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진료비가 나왔다. 그러면 3만 원에서 2만 원 본인 부담 빼고 10,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0.8만, 8,000원 약값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앞서 1세대에서는 약제비 포함해서 본인 부담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세대부터는 약값은 따로 8,000원 이상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기로 병원에 가서 약값 3,000원 나오고 진료비 5,000원 나왔어요. 이러면 청구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 2세대 실손부터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생기기 시작했고 2세대가 이제 뭐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을 거치면서 계속 또 바뀌었습니다. 이 3년 갱신 100세 만기가 2차로 개정이 되면서 1년 갱신 15년 재가입 100세 만기로 바뀌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3년 갱신 주기가 1년 갱신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리고 100세 재가입이라는 거는 3년 갱신 100세 만기, 앞에 3년 갱신 100세 만기는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실손 그대로 보험료만 3년마다 변경이 되면서 100세까지 쭉 간다라는 얘기인데요. 1년 갱신 15년 재가입 10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고요. 갱신 주기가 좀 짧아졌죠. 15년 재가입이라는 거는 실비가 그 15년 시점에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변경된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병력 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00세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또 뭐 본인 부담금이 뭐가 바뀌었냐? 입원을 했을 때 뭐 비급여, 급여,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끊으면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선택 진료가 있잖아요. 처음에 2세대가 변경이 됐을 때는 급여든 비급여든 입원을 했을 때 그냥 10%가 빠졌는데 2차로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됐고요.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20% 본인 부담, 선택형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10% 본인 부담이 됐고 또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비급여 부분은 여기에서는 10%까지밖에 본인 부담이 10%까지만 본인 부담금을 갖게 하지만 또 개정이 되면서 비급여 부분 선택 진료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을 더 많이 내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자, 뭐 통원 본인 부담은 10,000원, 15,000원, 2만 원 이런 부분 동일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된 걸로 손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통원에서도 비급여 부분에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2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지만 비급여 치료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라고 했을 때 4만 원이잖아요. 더 큰 금액을 차감하게끔 통원도 본인 부담금이 바뀌었다. 자, 그러다가 몇 년 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착한 실손 정말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2017년 4월이 되면서 실손이 3세대로 또 아예 개정이 됐습니다. 자, 3세대를 착한 실손이라고 부르는데 왜 착한 실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험료가 저렴해서 착한 실손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뀌었냐? 아예 이제 비급여 부분 20% 본인 부담이고 여기에서 비급여 3종이 기존의 2세대까지는 아예 입원하고 통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3세대 착한 실손으로 변경이 되면서
비급여 3종이 아예 특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MRI를 찍는다. 근데 MRI 비용이 고가잖아요. 정밀검사.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예전에 2세대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은 50만 원 병원비가 나오니까 내게 통원 한도가 30만 원도 안 되니까 입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청구를 하시는 분들 많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입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통원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상황이 맞았으니까 그렇게 받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통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만 주면 되는 건데 더 큰 금액이 나가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입원으로 처리들 많이 하셨는데 3세대 실손부터는 아예 특약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통원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30%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세대 갖고 계신 분이 내가 MRI를 찍는다. 그러면은 입원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본인 부담금이 작아지지만 3세대부터는 아예 그냥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30% 본인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를 봤을 때는 내가 큰 비용을 드리는 병원비에 관련해 가지고 큰 비용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3세대, 4세대가 조금 더 예전 거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작년에 2021년 7월에 마지막 4세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실비가 자꾸 변경이 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 때문입니다. 이 비급여 진료라는 게 의료보험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고객이 환자가 좀 더 이제 비용을 좀 더 크게 내게 되고 그게 실손 청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서 병원에서 권하는 부분도 있고 무분별하게 좀 사용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급여 관련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점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4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3세대까지 이 2세대가 이제 2차, 3차로 개정이 되면서 15년 재가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4세대로 바뀌면서 아예 1년 갱신 15년 재가입 100세 만기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불리한 점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내가 이 실손 그대로 조건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4세대부터는 5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입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 실손이 또 5세대나 6세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실손을 자주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 중에서 보험료는 4세대 실손이 가장 저렴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데 난 여태까지 청구한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3세대나 4세대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을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에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증거를 한번 펼쳐보시고 내가 몇 년도에 가입을 했는지, 내가 1세대로 갖고 있는지, 3세대, 4세대, 뭐 2세대 갖고 있는지, 몇 세대로 갖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3세대로 가면서 이 MRI, MRA 그 정밀 검사 관련된 거, 그리고 비급여 주사, 뭐 도수 치료, 체해 증식파 증식 치료 이런 것들이 특약으로 빠져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특약으로 빠져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본인 부담금을 더 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거 정말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MRI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원으로 하는데 입원으로 해가지고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제한이 될 거고요.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것들 많죠. 뭐 마늘 주사라든가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영양제 주사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 병원에서 의료보험 안 돼요. 근데 실손이 있으면 청구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몇만 원짜리 이런 거 맞으신 분들 꽤 있으십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손해율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특약으로 빼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30%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도수치료, 체해 증식파 증식치료 여기서 가장 청구가 많이 들어가고 손해가 많이 났던 게 도수치료입니다. 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은 효과가 있었다는 분들도 있고요. 할 때는 시원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며칠 지나보니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거든요. 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정말 고가입니다.
뭐 10만 원 좀 넘는 경우도 있고 15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도수치료 계속 꾸준히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실손 있으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이 좋은 치료 받으시고 청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 고객 같은 경우에 예전 실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수치료를 연간 50번을 받았습니다. 이 지금 빠져나온 실손은 지금 3세대 부터인데요. 그분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통원을 했을 때 연간 180회 한도로 보장해주는 2세대로 갖고 있었는데요. 도수치료를 50번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도수치료를 너무 자주 받으셨고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향후 받으시는 거는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 질병으로 도수치료 받으시는 거는 못 드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세대나 1세대로 내가 도수치료를 그냥 통원의료비 10,000원, 20,000원 빼고 받을 수 있는 1세대, 2세대도 결국에는 내가 도수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은 못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실손 3세대, 4세대나 1세대, 2세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9년 10월에 표준화로 변경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한 재작년에 이제 상담을 나눴던 분인데 실손을 오래전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문의를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2009년도 7월에 보험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학계보험료 6만 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여기 증권을 살펴보니까 실손에 대한 보험료가 2만 원이 조금 넘어갔었고요. 자, 그러면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지금은 22년이니까 자, 그래서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갱신이 3번이 된 거예요. 보험료가 6만 원에서 12만 1,000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청구하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전환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전환실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단독으로 했을 때 3만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분은 바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제가 얼마 전에 변경을 해드렸던 분이에요. 13년 2월에 가입을 했으면 2세대 1차 때 가입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사에 주계약 포함해가지고 2세대로 갖고 계셨는데요. 이 실손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좀 어리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경하는 거는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실손에 대해서 계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연령대가 어려서 인상률이 아직까지는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50세 전까지는 이 실손을 어떻게 할지 선택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어리고 내가 2세대 실손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환은 하지 마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오늘 실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증권 보시고 실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 자주자주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보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실손 전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신 전종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준비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김범록 전문가님, 또 이만재 전문가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실손 의료보험 오늘의 주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앞전 강의와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오늘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60세 되신 분들이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시고요. 또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직장도 은퇴하고 보니까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큰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4대 보험 가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지역 가입자로 의료보험 냈던 게 아니고 4대 보험 냈던 게 아니고 직장에서 다 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낸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연금 생활을 해야 되고 4대 보험 대상자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부터 해서 연금 너무 많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지역가입자를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전에 가입하고 그냥 묵혀두고 몰랐던 실손보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실손보험이 그냥 올라가면 뭐 올해까지만 올라가면 또 끝나면 납입하고 끝나면 되는데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계속 갱신이 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보험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과연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작년 한 12월 달부터 제일 많이 의뢰가 들어오신 분들이 바로 이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거를 중요시하게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실손 의료보험은 이제 건강보험이 닿지 않은 그 그림자 지역을 보호해 주는데 이제 이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1세대, 2세대 실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실손보험 이제 뭐 100%짜리 실비라고 해가지고 내가 청구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100%짜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보험료 갱신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질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는 왜 치료받은 것도 없고 병원비 많이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지? 그냥 이런 분들이 계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명차라고 얘기하는 우리 세단 차량들이 있습니다. 뭐 벤츠라든지 뭐 BMW 이런 차들 같은 경우 대형 세단을요. 우리가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차가 좋아요. 멋있고 좋으니까 집에다 그냥 묵혀놔요. 이게 바로 1세대 실손 100%짜리 실비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써야지 이게 보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묵혀두니까 보험료 올라가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 실손 그리고 새로 바뀌는 실비는 알뜰한 우리 경차 내가 그냥 자주 끌고 다니고 부담스럽지 않게 마트나 이렇게 자주 끌고 다니는 이런 차량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실손을 무조건 다 전환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조건 다 전환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준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실손 전환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실손 전환을 하는 게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되긴 하는데 성립이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약품, 약제 비용이나 아니면 통원 치료 비용이 100% 받았었는데 이제 변경되면서 90% 혹은 70%까지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그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럼 변경해야 될 때는 어떠냐? 100%짜리 실비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가입한 것 중에 우리 10만 원짜리 통원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4세대 그 전환 실손으로 바꾼다고 해도 통원 비용이 70%를 해도 거의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MRA를 찍었을 때는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나오면 70%는 얼마죠? 28만 원 정도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20만 원, 25만 원까지는 내가 통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건 얼마예요? 10만 원짜리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아무리 100%짜리 갖고 있어도 통원비를 10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그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 예전에 100%짜리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짜리 갖고 있다 하신 분들은 전환 실비로 전환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이제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관련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가입자로 갔던 것 중에 가장 큰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은퇴를 하시고 나서 1, 2년 정도 쉬신 다음에 요양보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우리 가입돼 있으신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예전에 아주 2007년도, 2003년도 이렇게 이제 가입하셨던 보험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상해 사망 후유장애 기본계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암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 뭐 질병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해가지고 요 맨 아래쪽 보시면 실비 3천만 원에 10만 원짜리를 갖고 계셨는데 보험료가 자그마치 2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특약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왜 실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근데 실비만 갱신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진단비도 다 5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 자체는 실질적으로 내가 주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애 빼고는 나머지는 다 5년마다 실비까지 갱신되는 그런 보험이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갖고 계신 보험 중에 또 B 생명사의 이제 건강보험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보험 상품이 굉장히 알뜰하고 좋은 상품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상품이지만 상해 사망 1,000만 원에 뇌출혈 심근경색 한 2천만 원, 그리고 일반암 1,000만 원에 여긴 종수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원비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보험은 갱신 특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 7만 3천 원 정도로 한 80세 만기 20년 납 상품이었고요. 제일 우리가 또 문제됐던 부분이 이 마지막 보험 상품이었어요. 이분이 예전에 운전하셨을 때는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건데 80세 만기 20년 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운전자 보험은 길게 가입하지 절대 가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세 만기, 80세 만기까지 주변에 한번 보세요. 누가 79세, 75세 됐는데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90세가 되셨는데 자가용 운전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럼 말리셔야 됩니다. 예. 자, 볼게요. 그럼 100세 만기, 80세 만기 절대 가입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 벌써 60세가 이제 넘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한 게 몇 세 만기로 가입하셨다고요? 80세 만기로요. 근데 그러고 또 보험료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가입을 하셨어요. 운전자 보험은요, 우리 시청자님들 뒤에 10,000원짜리로 끝나는 보험이 절대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아마 외국에 나가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건 적립보험료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립보험료는 뭐예요? 만기 시에 환급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럼 이 만기가 몇 살입니까? 80세 만기예요. 또 한 가지 특징, 이분 62세인데 지금 운전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그럼 이 운전자보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안에는 그럼 상해담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조건 그냥 해지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청자님 같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갱신 항목에 대한 부분하고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신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실비가 23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또 운전자 보험까지 아쉽다라고 하니까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전환 실비로 한번 바꿔봤어요. 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하시고 뭐 약을 드시거나 이런 것도 따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전환 실비로 한번 전환을 해보니까 금액을 대보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33,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얼마였습니까? 23만 원 정도 냈던 거예요. 20만 원 확 날라갔어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기존 실비는 우리가 통원 항목이 10만 원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바뀐 실비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우리 3종 세트라고 얘기하는 MRI 도수치료 주사 치료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70%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기존의 10만 원짜리 통원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됐었고요. 그럼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떻게 채웠느냐? 제일 큰 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범위가 좁은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라든지 여성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암 진단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가장 대두가 되는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은 또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추가를 해드렸는데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같이 진단을 받는데 500만 원, 그리고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이 했는데 500만 원. 표적 항암, 양성자 치료까지 같이 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없으셨던 걸 넣어드린 게 바로 질병 수술 112대 수술을 넣어드렸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리고 아까 필요 없는 운전자 담보를 삭제했는데 거기 뭐가 있다 그랬죠? 골절이나 상해 담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추가를 해드렸는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아주 착한 보험료 7만 9천, 8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 이 안에는요, 갱신 특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항암 치료, 그리고 세기조절 이런 거는 전 보험사가 다 갱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어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갱신을 최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로 7만 3천 원 정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암보험을 기존에 있던 거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갱신 항목을 빼다 보니까 암이 좀 사라지죠. 그래서 특히 여성 질환들 같은 경우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을 뭐 진단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일반암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2천만 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질병 후유장애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암 진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100세까지 안 하고 90세 만기로 했습니다. 왜? 90세가 넘으면요, 암 진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많이 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금액은 4만 3천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보험 우리가 유지를 제가 권고를 드렸어요. 유지 권고는 어떻게 했냐면 여긴 그럼 필요 없는 특약들,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 그리고 입원, 4일째부터 입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받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니까 기존 7만 2천 원 나왔던 게 5만 5천 원. 그래서 이렇게 다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료를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를 아꼈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실비가 20만 원이나 대폭 줄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불필요한 보험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또 주의해 봐야 할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게 뭐냐면요, 우리 전환 실비로 실비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우리 보험을 그냥 무작정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없다고. 실비 전환은 뭐예요? 기존에 90%, 100%짜리 70%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을 차익분, 나머지 20%, 30%를 뭘로 채워야 돼? 수술비나 진단비로 채워야지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일반적으로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항상 옆에 똑똑한 전문가님들과 함께 같이 상담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 의료비에 관련한 전략들을 만나봤는데요. 참고로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성인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실손 의료보험을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가장 큰 거는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비급여 3종이라고 하는 도수 치료, MRI,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젊을 적에는 많이 보상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점 먹다 보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아파올 때, 어딘가에 이상이 있나 해서 검사를 할 때, 혹은 허리나 이쪽이 안 좋아서 이런 검사를 할 때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보상 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일반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면 일반 실손을 추천드리는데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데, 만약에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도 내가 2알, 3알, 4알 정말 심하게 먹고 다른 합병증이 있지 않다면 고지를 정확하게 하고 일반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셔서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일반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가입 문턱이 높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58세 여성분인데요. 젊을 적에 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보험을 전체적으로 다 없애버리셨는데 젊을 적에 괜찮았죠. 내가 건강하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고혈압이 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보험을 조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 당연히 유병자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서 고혈압 먹으면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려갖고 일반 실손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도와드린 분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병 전에 그 대비책을 마련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손을 써봐야겠죠.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 자가 진단으로 나는 괜찮아 하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험사에서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내가 약을 먹으면서 내 몸을 관리를 해서
그 안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보험사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하는구나라고 해서 일반 실손 의료비에 정확하게 가입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서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실손에 가입을 하더라도 추후에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보상을 받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점 정확하게 유의하셔서 가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직 조금 알쏭달쏭해요. 실내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혈압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해주시고 내가 약을 하나를 먹는지 두 달을 먹는지 몇 년간 먹었는지 최근에 혈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이분의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약간의 할증이 됩니다. 보통 이제 58세 여성분 같은 경우 4만 원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요 4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게 아니에요. 유병자 실손으로 했을 때 이분은 5만 5천 원 정도 나오시던 분이에요. 할증이 10% 15%가 돼서 4만 원인데 이제 몸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밑에 보시면 3대 비급여, 이제 도수 치료, MRI, 비급여 주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실손 의료비에서는 이제 급여 부분은 80% 보상이 나가고 비급여 부분은 70%가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80%짜리가 없고 전부 다 70%만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이것 말고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좀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크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금 정말 꼭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는 1,000만 원, 거기에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500만 원, 뇌졸중 500만 원, 심장질환 500만 원, 급성심근경색 5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게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 따로 500만 원씩 들어가고요. 종 수술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암인데 두 번째가 2대 진단이라고 하는 심장이랑 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진단비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가 따로 들어갔고 종 수술비가 따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협심증이 오시게 되는데요. 이 협심증이 오시게 되면은 대부분 하시는 게 스텐트 삽입술. 근데 이 스텐트 삽입술은 한 번 시술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회 5년에서 길면 10년 한 번씩 혈관이 점점 막힐 때마다 시술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번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에서 500만 원, 종수술에서 500만 원 매회 지급이 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보험료는 6만 원대가 나오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랑 합쳐서 10만 원에 딱 정말 필요한 보장들만 맞춰서 끼워 나왔습니다. 네, 해결책을 만나고 왔는데요. 유병자 실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장 내역이 탄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밖에도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수술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2회, 3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심장이나 뇌 관련해서는 5년에서 8년에 한 번씩 혹은 10년에 한 번씩 재시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마다 처음으로 준비할 거. 수술비가 매회 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점을 주의하면서 봐주시면 좋고요.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꼭 실손 의료비도 일반 실손 의료비로 보장해주는 일반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암에 걸렸을 때 예전에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뭐 주에 30만 원, 50만 원이면 치료하던 거를 지금은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암 담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항암 관련된 치료들은 꼭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키포인트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요. 궁금증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험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예전의 실손 의료보험이 더 유리한 걸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드리지만 우리 예전 실비만 100%짜리 갖고 있다고 절대 좋지 않습니다. 나한테 보험이라는 거는요. 나한테 만져야지만 그게 제일 좋은 보험이에요. 제일 좋은 보험이 뭐라고요? 나한테 맞는 보험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전에 좋은 보험을 갖고 있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해 두지 마세요. 집에다 보험은요. 내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이냐? 통원 항목이 10만 원인지 25만 원인지 혹은 생명보험사의 실비 20만 원인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기존의 실비 10만 원짜리는요. 아무리 100%가 나오고 자기 부담금이 5천 원, 8천 원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맥시멈 최대 1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왜냐하면 MRI, CT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대학병원에서 하면 그냥 30만 원, 40만 원 넘습니다. 그럼 아무리 내가 100%짜리 갖고 있어도 1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 이거는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우리 실비 항목에 예전에 100%짜리 중에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어요. 전환 실비를 할 때는요, 우리 상해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전환이 같이 안 되는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해 의료비는 말 그대로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 이 특약이 중요한 거는 운전자 보험이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에서 보장해주는 그 비용을요, 추가적으로 50%를 더 받을 수가 있고요. 산지에서 받을 수 있는 걸 또 추가적으로 50%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한 실비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환하거나 했을 때는 꼭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자녀분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벌써 이제 60이 넘으신 부모님들 뭐 있으신 우리 자녀분들은요. 꼭 우리 부모님 실비보험 한번 검토해 보시길 꼭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보험은 뭐다? 나한테 꼭 맞는 보험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볼 궁금증, 암은 진단비 위주로 하고 입원 일당, 암 수술비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게 되면 재시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이 계속 막히기 때문에. 근데 암은 위나 폐나 이런 암의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생각보다 절개를 길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다른 암에 전이가 돼서 다른 암이 생겼을 때 재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물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장이나 뇌 관련해서는 수술비를 따로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암 같은 경우는 2차 수술, 3차 수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며칠씩 몇 달씩 입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짧게 입원을 해주기 때문에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할 때 돈이 나오는 거지 암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쉰다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모아서 진단금을 올려주시는 게 여러분이 보험을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증이 한 큐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어서 만나볼 궁금증 좀 의아합니다. 진단비는 다다익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암 진단비 무조건 많이 가져가야 할까요? 자, 오늘 오전에도 제가 미팅을 하나 하고 왔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암 진단비를요, 5천만 원 갖고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자기 본인은 되게 많이 갖고 계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표적항암이나 요즘에 갖고 있는 암보험이 아니시고 예전에 갖고 있는 암보험이다 보니까 진단비만 5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 한 500만 원에 그다음에 항암 치료 한 300만 원 정도 돼 있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이 보험들이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들은요. 거의 이런 식으로 세팅이었어요. 요즘에 갖고 있는 뭐 양성자 치료라든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든지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한 그 치료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 진단비는 과연 어떻게 쓰는 거냐? 암 진단비는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다 치료가 끝나고 퇴원을 하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요양원 들어간 요양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요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암 진단 자금이에요.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단비에 대한 명목인 거거든요. 그럼 진단비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 자신을 위한 걸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가족들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를 위한 건 뭘까요?
항암 치료라든지 표적 항암 그리고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한 치료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를 무조건 그럼 많이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암 진단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싼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암 진단비를 나는 많이 갖고 가서 한 1억씩 뭐 2억씩 갖고 간다? 저는 한 2억 있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1억, 2억씩 하려면 보험료가 또 되게 많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알뜰하고 정확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뭐냐면 보험은 항상 밸런스를 맞추세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암 진단비라고 해서 암 진단비만 다 전체적으로 넣으시지 마시고 또 수술비만 전체적으로 넣지 마시고 그럼 비용적인 걸 따져고 암 진단비 5천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뭘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암 수술비라든지 표적 항암이라든지 면역 항암이라든지 세기 조절 아니면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비용적으로 따지게 되면 암 진단비가 뭐 1,000만 원에 거의 10,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표적 항암 치료나 이런 항암 치료나 세기 조절 치료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가격이면 가능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 특약들을 못 받느냐? 다 받을 수 있죠. 왜? 암 진단을 받고 면역 치료가 되고 항암 치료를 할 때 나는 좀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왜? 머리 빠지거나 아니면 구토 증세가 있고 일상생활이 힘든 이 후유증이 많은 일반 항암 치료, 1세대 항암 치료가 아닌 남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래. 근데 이런 항암 특약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받을 수가 없죠. 왜? 내 진단비에서 다 써야 되니까. 그럼 아까 진단비는 뭐라 그랬어요? 내 생활비라고 그랬잖아요. 생활비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진단비보다 저렴한 표적 항암이라든지 항암 치료에 대한 특약을 좀 밸런스 있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굳이 내가 진단비를 많이 넣어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를 조금 다운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저렴하게 내가 암보험을 또 하나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암 진단비보다는 이제 암 진단비는 어떻게 돼요? 기준점을 제가 세워드릴게요.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암 환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중에 암 환자가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 최소한 5천 정도는 세팅을 하시고요. 나머지 금액, 표적 항암 치료 5천에서 7천 정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고요. 요즘에 1억까지도 누적으로 안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을 전문가와 같이 찾아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나머지 특약들을 수술비나 치료비로 같이 갖고 가시고 나머지 진단비는 한 5천 정도로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구성하는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성비까지 챙겨주는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네 번째는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15년이나 20년 갱신 주기로 가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왜 건강보험은 비갱신으로 하면서 운전자 보험은 갱신형으로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전자는 법의 바뀜에 따라서 법을 따라갑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식이법이 바뀌었었죠. 민식이법이 새로 생기면서 그 전에 보험을 가입했던 분들 대부분이 다 민식이법 이후로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80세, 90세 아직 운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때까지의 돈을 미리 낼 필요 없이 적은 금액에 내가 지금 현재를 보장받으면서 법이 바뀌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갈아탈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